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지난 지도 1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차게 밀려오는 쓰나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힘드네요. 요즘에 총선 끝나고 나서 상당히 힘들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걱정도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의 쓰나미는 지나갔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은 이번에 이 총선을 통해서 좀 더 잘해봐라. 그런 일련의 좀 매서운 어떤 그런 질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한 번 보고 떨어졌다고 낙방을 했다 그래서 시험을 접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년여 국정을 살펴오면서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F학점 정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출구는 있는 것이냐? 또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 출구를 찾아야죠. 시험에 한 번 떨어졌다 해서 또 금방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험을 여기서 접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겠죠. 국민들은 더 잘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 좀 더 내실 있게 민생을 챙기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쓴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총선은 그러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질책으로 끝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프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 아픔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제 치료를 해야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업한 사람이 한번 부도났다 그래서 재기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계속 1등을 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1등을 하는 법이 있습니까?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도 될 수 있고 학교의 열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평가성의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아픕니다. 아픈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좌절하거나 또는
국민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구를 찾아야 되겠죠. 총선이 끝나고 내각이 사퇴를 하고 또 진짜 내각 인선을 해야 되는데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스님이 보건대는 흔들림 없이 가던 대로 가고 하던 대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단 좀 더 내실 있게 이제는 상대방이 어떻다는 걸 충분히 총선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알차게 내실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다음 시험에 반드시 이러한 또 아픔을 가져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해서 2년여 정도 국정을 살펴오는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왔던 국정 기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스님 그렇게 봐요. 가던 길 가고 하던 일 하면 된다. 이제 상대방이 또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이제는 다 여실하게 나타났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로 풀고 또 한편 사법 처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스님이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별 얘기가 나옵니다. 총선 실패라니까 뭐 한동훈 선대위원장 비판 일세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잘했니 잘못했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저거 따지다 보면 또 시간이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 정말로 이제 큰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정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한쪽으로는 협치를 하고 그렇게 국정을 살피면 되는 것 같아요. 스님이 생각할 때 결국은 모든 것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러한 국민들의 따가운 회초리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잘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보자. 어떻게 사즉생의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 한번 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갖다가 지금 따져서 뭐 한다고요. 이미 차는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손들면 뭐합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별로면 얘기가 다 나옵니다. 또 저쪽에서는 다수의 그 입법을 가지고 입법기관을 가지고 특검이다 탄핵이다 별의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게 너무 여전할 거 없어요. 하던 대로 하고 가던 대로 가면 돼요. 더 잘하고 잘 못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상대방이 또는 많은 국민들이 뭐
바라는 대로, 바라는 것이 뭔지,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에 참패를 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총체적인 당국은 출구를 찾으면 된다.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하나로 뭉칠 때가 됐다. 서로 이간질하고 내부 분열을 이야기를 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각심을 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새롭게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또는 용산 또는 국민의당, 국민의힘당 이번에 선출된 또 당선된 국회의원들 또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가야 한다.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언제까지 아픔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가 됐다. 총선 지나고 지금 10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내각이 인선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행여나 장고 끝에 또 정말 안 좋은 그런 또 선택이 이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우려도 많이 됩니다. 뭐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운상으로 볼 때 하등에 져야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참패로 끝나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운을 가진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것은 참 스님도 이해가 안 가는 굳이 이번에 총선 실패는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데 비정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됐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또 해야 하는 일 타이밍도 잘 맞춰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 뭐 어떤 분 입에서는 또 뭐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스님 그거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매일 아침 기자들을 만나서 하는 것도 대통령의 체면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말을 자주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와요. 말 속에 실수가 나와. 그것이 또 여론화돼.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민생을 챙기는 팀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서 민생을 파고들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뭔지 삶의 어려움이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실무자들이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무슨 국장이 됐든 실무자들이 일주일도 빨라요.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다거나 알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3개월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뭘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바라본 데는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해온 일 중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홍보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성과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이다. 이런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고 있다. 알려야 돼요. 세 번째는 앞으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 어떤 개혁을 하고자 한다. 이것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스님이 생각할 때는 거의 유명무실했지 않냐. 이거 뭘 꼬집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현재 하고 있는 건 있는 대로, 모든 건 모든 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이런 거, 이종섭 대사 문제 이런 거, 황상무의 이런 막말 같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또 대파 문제 이런 거, 의료개혁 이런 거, 이런저런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는 거야.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종섭 대사 같은 문제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된 것이고,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나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사 저쪽에도 거짓말이라 손 치더라도, 아니라고 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당연한가 보네, 잘 못했네, 그렇게 판단해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모든 건 모든 대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가 없대요. 스피커가 없어.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죽이 끓인지 장이 끓인지는 모르겠어. 전혀 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러니 계속 저쪽에서는 아닌 것도 기다, 긴 것도 기다, 아닌 것도 기다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는 그만한 대응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귀로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보다.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진짜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근은 예로 이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도 아직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그러니까 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무도한 검찰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러한 작품일 뿐이지, 이재명 대표는 정작 죄가 없다. 죄가 있었으면 진즉이 지금 구속을 시켰을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네. 됐어. 죄가 있으면은 언론은 사법 처리가 돼서 구속이 된다거나 뭐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1년 2년이 지금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구속을 못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생고생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검찰에서 기소하고 판사가 지금 재판하는 게 다 지금 그냥 뻘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스님이 많이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해.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성과가 있는 건 성과가 있는 대로 계속 홍보를 하고 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있는 일대로 또 홍보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대로 또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좀 알자는 거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특히나 지금 여소야대 그것도 거짓말 아니라 참 스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알 거 다 알았고 맞을 매 다 맞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대통령이 충분한 결단을 해야 되고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대통령 결단이 있어야 되고 현재 정체적 난국은 출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출구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여소야대 저쪽에서 완전히 그냥 다수의 어떤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에 밀려서 헐리를 못한다. 그러면 이 정부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든 말든 거기는 그렇고 그러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현 정부가 여당이 지금 의지할 것은 국민밖에 없다. 여당이 의지할 건 국민밖에 없다. 국민한테 모든 걸 알려. 속으로 감추지 말고 벙어리 냉가서 앓지 말고 알리라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했으면 사과하고 정치도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정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때를 잘 맞춰서 어차피 의료계획도 해야 돼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의료계획 하라고 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5분 10분 상담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하루. 반드시 개혁을 해야죠. 때를 맞춰야지. 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료개혁이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건데 타이밍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이런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결과를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걸 절대 따져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더 분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할 일도 못하고 결국은 내 힘도 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다시 출구를 찾아서 내각도 빨리빨리 인선을 해야 돼요. 장고 끝에 악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스님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뭐 지금 야당을 보고 정치를 합니까? 야당을 보고 정치를 하고 이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이건 실패한 정치입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다수의 야당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착각입니다. 스님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 줄을 알았으면 거기에 잘 대처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국정 기조를 바꿔서 뭘 어떻게 한다? 아니에요. 가던 길 가세요. 하던 일 하시고. 그러나 내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가 날 것이요. 성과가 나게 되면은
돌아섰던 국민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지율은 자연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또 한 번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26년 지방선거 있습니다. 27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지지해 줄 거 아닙니까?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절대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 이런 싸움 하지 마시고,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여소야대라 그래서 야당 너무 두려워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시라니. 스님 오늘을 빌어서, 이 영상을 빌어서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파만 하지 말고 이제는 추스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라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 그 국민들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힘을 다 집중을 하면 반드시 또 때가 온다. 2026년도 지방선거 평가, 2027년도 대통령 선거 평가를 반드시 국민들은 또 하게 될 것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무튼 총선 결과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선 치르면서 수고했던 분들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더 위로 던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잘해봅시다. 여기서 끝날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독여주고, 예? 힘주고 용기 주고 할 때, 하나로 뭉칠 때 오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반드시 비전이 있을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 반드시 필요하고요. 총선형 난국은 출구를 찾았어요.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또 국민들을 위하는 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으면 거기에 대처해서 잘 대처하면 또 기회는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